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2.6%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저점까지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가 이탈 위험에 대해서 이제 경고 메시지가 나올 때가 됐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가격대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들만한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너무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삼성전자도 HBM 통과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었던 독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 고가 돌파에 실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 무조건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주가도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이 먼저 나왔고 그 뒤이어서 실적에 대한 성장률까지도 인증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그래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그 실적이 어디로 오죠? 하이닉스로 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오죠.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꺾이다 보니까 성장률이 꺾이는 과정에서 하이닉스의 성장률도 같이 꺾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락폭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컸는데 하락폭은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더 크죠. 이 부분을 보면 2등에 대한 서름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격 반영은 끝났다는 게 됩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건 다른 얘기죠. 내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격대를 잡는지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고요.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쪽 구간에서 물려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고, 그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쵸, 완전히 바뀐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실전 상황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 매매 내용을 가지고 실전 상황부터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어때요?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입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그런 화면인데 어떻습니까? 모든 종목군들이 다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요. 리가켄바이오 오늘도 매도를 했는데 내용 보면 어때요? 수익을 보고 매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돌파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도를 했을 때 뭐 시장이 폭락이 나왔었는데도 뭐 2.7%, 7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도 6% 수익 구간, 이 정도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DI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DI 볼게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만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25%, 14%쭉 내려서 보면 26%, 22%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가격이 반영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보유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 한국가스공사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가스, 자, 보시면 오늘도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언제 매매했는지 정확하게 타점이 나오죠. 오늘 아침, 그리고 13시 20분, 그쵸?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지금 뭐 보합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쪽 구간 6월 달에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부분입니다.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10%, 물론 그 뒤에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2.8%의 손절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매수하죠.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가격 기준에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 종목군들만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HK 이노엔이나 이런 종목군들 오늘도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HK 이노엔, 자, 보시면 어때요? 그쵸? 3% 강세,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현대 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현대 로템,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뭐 제가 어저께 매도한 거는 3.7% 손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한 결과, 그쵸,
8월달 시장이 폭락이 나왔었는데도 이런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등락폭이 조금 있는데 유한양행,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아직까지 매수를 더한 거지 팔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모두 다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조건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구간에 있을 땐 뭘까요? 그 반대겠죠. 나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나쁜 부분이 나오기 전에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하이닉스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한 거예요.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성장폭을 키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빠지면서 반영을 한 거예요. 여기서 판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는 게 맞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이닉스 HBM 수요 더 늘어난다. 7세대 HBM4 2부터는 고객 맞춤형. 이건 재고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반도체는 원자재 취급을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원자재 취급을 받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하는 구조를 우리가 보다 보면 멈출 수 없어요. 공장을 멈췄다가 재가동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메모리 반도체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HBM은 재고 부담이 없다. 주문 제작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메모리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뭐 파운드리 산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HBM으로 확장이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고, 여기서 보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복잡한 내용들보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가격적인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왜 합니까? 돈 벌라고 하죠. 돈 벌려면 보유 기간이 길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시세 연결되죠. 시세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빼야 되는 부분은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자.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자.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자입니다. 반대로 팔 때는 고가에 팔려고 노력하지 말자. 고가에 팔려고 노력하지 말자. 고가에 팔려고 노력하지 말자예요. 이것만 하더라도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정도의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만 보면 유한양행, 제가 오늘 매수한 물량은 손실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35%씩, 그렇죠? 35% 정도씩 수익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살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한양행 뭐 쭉 올려서 보시면 뭐 태성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잖아요. 그럼 태성,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공략을 했고, 밑에 내려보시면 50%의 수익을 만들어낸 것도 돌파하는 구간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재고 부담이 없어졌다는 데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을 보고 매매하는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과 함께, 그렇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하이닉스의 반등 구간에 맞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이번 주에는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이번 주에는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